네, 그럼 이제 우리 브랜드 관리 전략 18강에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브랜드 관리 전략 18강부터는 브랜드 운영 체계 중에서 이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17강의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이 브랜드 확장은 굉장히 또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총 7번에 걸쳐서 이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확장의 개념을 쉽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례를 참 이해를 하시면 참 쉬울 것 같은데요. 자, 디스커버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있는 것은 방송 채널이에요. 네, 방송 채널인데, 자, 얼마 전부터 이 디스커버리가 아웃도어라는 패션 브랜드의 하나의 또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디스커버리라는 똑같은 브랜드 네임을 방송 채널에서 이 아웃도어 브랜드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디스커버리에서 이 비즈니스를 좀 우리가 확장해야겠다. 근데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디스커버리의 정체성 자체가 어떤 그 뭐 밀림을 간다든지 또 자연을 이렇게 탐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주로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웃도어 브랜드로 확장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간 경우 이런 개념이 바로 브랜드 확장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밥솥 브랜드로 유명한 쿠쿠라는 그런 브랜드 있죠. 보면은 이 쿠쿠라는 브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쭉 올라갔어요. 인지도 올라가고 선호도도 올라가고 또 저희가 브랜드 관리 전략 처음 공부할 때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 쿠쿠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갖다 해본 적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쿠쿠라는 브랜드가 이제 자산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밥솥 브랜드만 가지고 마케팅을 하기에는 이 브랜드 자산이 아깝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영역으로 이제 좀 진출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정수기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수기에 이제 다른 그러한 브랜드를 적용시킬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 쿠쿠라는 이러한 브랜드를 그대로 확장해서 뭐 밥솥과는 다른 그러한 영역이지만 그래도 이 가정 내에서 가정주부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쿠쿠라는 브랜드를 똑같이 이 정수기 제품에도 확장을 시켜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또 하나의 유명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스타벅스를 이제 커피 브랜드만 알고 있는데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붙은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이 커피와는 다른 그런 제품이죠. 보면은 또 티에도 붙고 또 이 칠드 드링크스라고 해서 이제 찬 음료에도 붙고 또 인스턴트 커피에도 붙고 또 껌에도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뮤직 다운로드 할 때도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하나의 브랜드가 얼마만큼 많은 제품군 또는 서비스에 확장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스타벅스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스타벅스가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브랜드 확장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브랜드 확장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위 말해서 모 브랜드, 엄마 브랜드라고 하는 모 브랜드가 좋은 이미지와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눈치를 갖다가 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익스텐션, 자, 교재는요,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교재를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 정의를 보면은 잘 구축된 기존 브랜드를 신제품에 확장하여 적용한다. 자, 확장하여 적용한다라는 것인데, 어떤 브랜드를요? 잘 구축된 기존 브랜드. 그러니까 이 브랜드 자산 자체가 없다고 하면은 브랜드 확장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브랜드를 그대로 확장해서 사용을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신규 투자 없이, 요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이미 A라는 브랜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인다든지 또는 뭐 선호도를 높이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신규 투자 없이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전이도가 되는데 인지도라든지 또 친숙성을 이용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책을 보면 브랜드 레버리지라든지 또 브랜드 스트레칭 뭐 이러한 영어 표현도 나오는데
개념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관점에서 이제 브랜드 확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레버리지 또는 이제 스트레칭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개념은 거의 같은 것이다. 브랜드 확장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랜드 익스텐션을 함에 있어서 이제 브랜드 네임 확장의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보신 디스커버리라든지 또 쿠쿠라든지 이런 거는 이 브랜드 이름을 변형시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특이한 경우는 이제 모 브랜드 이름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는 자, 갤럭시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폰 브랜드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갤럭시 카메라가 출시가 됐습니다. 자, 똑같은 갤럭시죠, 그죠? 똑같은 갤럭시인데 갤럭시의 브랜드 자산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폰과 카메라는 제품은 다르지만서도 모 브랜드의 이 갤럭시를 그대로 이제 확장을 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유형이다. 기존 브랜드를 변형 없이 그대로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이제 버진, 아까 우리가 17강에도 이제 17강에서도 보셨던 그런 사례인데, 이 버진이라는 기업은 영국 기업인데요. 이 우측에 보시는 사람이 이제 창업주입니다.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창업주인데, 1950년생이에요.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1970년도에 레코드 가게를 시작으로 해서 이 버진 그룹은 시작이 됐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수백여 종의 비즈니스에 참여를 갖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그러한 다르한 업종에도 이 버진이라는 이름을 다 여기에 보면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버진이라는 자산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신규 업종에 진출할 때마다 이 버진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확장하는 경우, 이게 바로 브랜드 네임을 그대로 확장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버진 그룹에서 나오는 제품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이 버진이 얼마나 많은 업종에 진출을 해 있는지 영국의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여러분은 버진 라디오와 함께 일어날 수가 있고, 버진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버진 화장품을 바를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버진 은행 계좌를 사용해 구매한 자동차로 직장에 갈 수 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당신은 버진 스포츠 센터에 들러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주말에는 버진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버진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처에 버진 극장에서 어떤 영화 상영지를 알아보고 예매할 수도 있다. 자, 뭐, 이 밑에도 보면 전부 다 이제 버진이라는 이 브랜드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만큼 뭐 수십 개의 서비스에 이 버진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똑같은 브랜드 네임을 붙여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진에서 나오는 이제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성공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 처음으로 실패를 맛본 게 1994년도에 출시된 버진 콜라예요. 버진 콜라는 실패를 했는데 그때 왜 실패를 했냐 하면 누구 때문에 실패를 했겠습니까? 네, 이 콜라의 부동의 1위 브랜드, 세계에서 가장 이 브랜드 값이 높은 이 코카콜라 때문에 실패를 갖다 한 것이에요. 왜냐면요, 이 제품이 버진 콜라의 제품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유통의 실패 때문에 이제 결국은 브랜드가 실패를 했는데, 이 유통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일반 고객들이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할인점이라든지 슈퍼마켓 이런 데가 이제 유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워낙 이 코카콜라 제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콜라가 고객들이 자주 구매를 하기 때문에 회전율도 빠르고, 그래서 일단 제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어떤 유통점에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 입점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또 입점이 되더라도 회전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점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리차드 브랜슨이 콜라를 내놓기 전에 많은 이러한 영역에서 성공을 하면서 야, 이 콜라 제품도 한번 성공을 따라서 버진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이 실패 이후에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기가 이 소프트 드링크 시장의 리딩 브랜드인 세계 1위 브랜드인 코카콜라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었는데 라는 그런 좋은 교훈을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모 브랜드 이름을 약간 변형해서 확장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A에서는 이 그대로 확장한 것인데 B에서는 약간 변형하여 이제 확장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 모토 시리즈인데요. 이 모토롤라라는 기업, 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무선 전화를 개발한 그러한 회사죠. 뭐 2011년도에 구글이라는 회사에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중국의 레노버라는 회사에 매각이 됐는데 이 어쨌든 이 모토로라는 여러 가지 시리즈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모토라는 이름만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모토 실버라든지 뭐 모토 레이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리즈를 갖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토라는 브랜드를 약간 변형을 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네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슬레도 이 네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네스티, 네스퀵, 또 네스카페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네스 뒤에 어떤 브랜드를 붙여서 네슬레에서 나온 것을 쉽게 고객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약간 변형해서 확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모토로라와 네슬레 사례에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제 하마 시리즈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나온 것은 물 먹는 하마였죠. 물 먹는 하마였는데 이게 이제 인기를 얻다 보니까 냄새를 잡아먹는 하마. 자, 냄새 먹는 하마. 이런 식으로 해서, 냄새 먹는 하마는 물 먹는 하마에서 나온 제품이라는 것을 쉽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먹는 하마 시리즈 때문에 그래요. 먹는 하마 시리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먹는 하마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감으로 해서, 확장된 제품에도 고객에게 쉽게 이미지를 전해 나간다. 자, 습기 제거, 물 먹는 하마에서 냄새 제거, 냄새 먹는 하마라고 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확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브랜드 확장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자, 너무나 간단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잘 구축되어 있는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모 브랜드로 신제품에 적용을 시켜서 내놓으면은 정착이 쉽겠죠. 일단 신제품에 정착이 쉽고 또 성공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변하는 것이 바로 미국에서 한 조사 결과에서 보면요. 자, 미국 소매점에 소개된 신제품 가운데 40% 이상이 브랜드 확장 제품이며 라인 확장까지 포함하면 96%를 차지한다라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브랜드 확장이 무엇이고 라인 확장이 무엇이고 이거는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미리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브랜드 확장이라는 것은 이 카테고리, 즉 영역이 다른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브랜드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인 확장이라는 것은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이 수직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라인 확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의의 의미에서 브랜드 확장과 라인 확장을 합해서 또 브랜드 확장이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랜드 확장은 뭐라고요? 큰 광의의 의미에서 브랜드 확장이 있고 협의의 의미에서 브랜드 확장이 있고 라인 확장이 있는데 협의의 의미의 브랜드 확장은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한 것을 브랜드 확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매점에서 신제품을 보니까 40% 이상이 브랜드 확장이고 또 라인 확장까지 포함하면 96%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소매점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브랜드 확장을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물론 신제품을 정착시키겠다, 쉽게 정착시키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브랜드 확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또 1970년대 미국 슈퍼마켓에서
성공한 신제품 중에서 이 브랜드 확장에 의한 제품 비율을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3분의 2, 거의 뭐 한 6, 70%가 이 확장을 한 제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서양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이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브랜드 확장을 하지 않는 신제품의 경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기업의 뭐 브랜드하고 신제품의 성격하고 너무 상이하다든지 너무 다르다든지 성격이 다르든지 등급이 다르든지 뭐 그러한 뚜렷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확장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브랜드 관리 전략 17강에서 브랜드 운영 전략, 브랜드 스트럭처 공부를 하면서 보증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을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증 브랜드 전략에는 기업 브랜드와 제품 브랜드가 같이 이제 결합돼서 나가는 전략을 보증 브랜드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 보증 브랜드 전략도 어떻게 보면은 이 브랜드 확장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브랜드 확장의 좋은 방법인 이유가 자, 모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브랜드 확장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 브랜드만 가지고 마케팅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특성을 받쳐주는 것이 이제 개별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 브랜드 전략은 100% 브랜드 확장이 된 그러한 케이스인데 이 브랜드 확장 중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인데 그 이유는 개별 브랜드가 또 나름대로 특성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 그 브랜드 확장 전략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는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텐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브랜드 뒤에 또 다른 브랜드가 붙고 또 뭐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확장 전략을 제가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그 브랜드 확장 총 7강 중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브랜드 확장의 정의가 무엇이고 또 브랜드 네임 확장의 방법 또 브랜드 확장의 목적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브랜드 확장의 정의란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에 잘 구축된 브랜드를 신제품에 그대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확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브랜드 확장의 정의라고 그랬죠. 또 브랜드 네임 확장의 방법에는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브랜드를 약간 변형해서 자, 뭐 물 먹는 하마에서 냄새 먹는 하마로 가는 그러한 변형의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확장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시장에 쉽게 그렇게 진출을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확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은 어떠한 이익을 갖느냐면 기존에 했던 브랜드를 그대로 확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규모의 신규 광고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18강에서는 이 브랜드 확장 총 7강 중에서 첫 번째 시간 브랜드 확장의 정의, 브랜드 네임 확장의 방법, 그리고 브랜드 확장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 19강에서는 그렇다면 브랜드 이제 확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